대표적인 게 이제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도시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도시율은 이제 간단하게 계산해죠. 도시 인구를 이제 읍 이상을 얘기합니다. 인구를 나누기, 그죠? 전국 인구죠. 전국 인구.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죠? 몇 퍼센트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90%를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떨어지죠. 아무리 선진국이라 그래도 보통 한 12~5에서 한 15% 정도 농촌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쪽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차후에는 어떤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도시화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도시화,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는데 인구 늘어나는 방식은 뭐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죠? 사람이 출생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출생이 많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사망, 죽질 않아. 이런 좀, 나이 든 분들한테 외람되지만, 이게 이제 의료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도시 내부적으로는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주죠, 이주.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나가는 사람보다, 그죠? 나가는 사람은 적고 들어오는 사람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도시화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주 왜 들어오냐 이거죠? 왜 들어오냐? 들어오는 사람이 왜 많냐? 이게 이제 압출 요인과 흡인 요인이다, 그러죠. 흡인 요인. 그건 뭐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 보통 이제 일자리죠, 일자리.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그죠? 교육열 때문에 도시로 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말도 있잖아요. 말은, 그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이제는 서울로 보내라, 이거죠. 그런 흡인 요인에 의해서 이주가 일어나기도 하고, 압출 요인, 뭐 도시도 압출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시로 옮겨오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압출 요인과 흡인 요인에 의해서 결국엔 도시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 인구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구역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 옛날 도시는 요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구역을 합쳐가지고 두 개 도시가 합치면서 여기가 농촌이었는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이런 형태에 의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자체가 뭐라고 그러나요? 도시의 어떤 투자죠, 투자. 투자에 의해서 도시 영역 자체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그러니까 행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점점 커지면서, 스스로 커지면서, 주변 지역을 포함하게 돼서 늘어나는 이런 형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도시화의 어떤 현상들이죠. 그죠? 인구가 스스로 늘어나는 것, 또 도시 면적 자체가 정치적인 행정적인 의미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의 변화는 없는데 행정구역상의 어떤 인구로 잡히면서 늘어나거나, 또는 도시 자체가 스스로 확장돼 가면서
확장돼 가면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저 확장되면서 편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도시가 확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도시성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와 농촌을 사실은 이제 구분하는 말이 있죠. 촌스럽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냥 세련된다, 이런 거죠. 세련된다라고 하는 말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뭐 구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 사는 사람들은 좀 세련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좀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도시성이라 그러죠. 도시성.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산하는 것도 하나의 도시화 현상이라고 이제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뭐 다 휴대폰을 갖고 있지만 예전에 도시 사는 사람들만 휴대폰을 갖고 있었죠. 그게 이제 점점 확산되면서 사실은 농촌에 거주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단지 물리적인 요소가 충족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집중되는 요소만 충족이 안 돼 있지 그 사람이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 성향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도시와 하나의 형태, 정보나 이런 것들이 같은 시대, 같은 흐름, 같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도시화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정의할 때 그런 걸 기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화 현상들은 뭐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화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면 뭐 아기 때부터 그죠? 유기체다. 도시는 뭐 유기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아기 때, 그다음에 성장해서 청년 때, 그다음에 노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도시화라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후셔와 피셔라고 하는 후보와 피셔라고 하는 학자는 지역 발전 5단계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역 발전에는 5개의 단계가 있다. 그죠? 결국에 이제 그 경제 성장을 가지고 발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 성장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발전이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계획 분야에서는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원시 농업이죠. 그죠? 최저 먹고 사는 문제만 일으키는 뭐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1차 산업이 조금 분업화됩니다. 누구는 나무를 잘 배, 누구는 뭐 밭농사를 잘해, 누구는 논농사를 잘해, 이렇게 좀 분업화되고, 누구는 고기를 잘 잡아, 이렇게 이제 분업화되는 단계를 두 번째는 이제 걷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이게 2차 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나무를 잘 다루는데 그 나무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무를 깎는 걸 잘하는 사람, 또 나무를 이렇게 톱밥을 내서 뭐 다른 걸 만드는 사람, 그죠? 또는 나무를 이렇게 건조를 잘 시키는 사람, 뭐 이제 세분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제조업으로 이제 단순 채취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더 중무장대한 어떤 공업화, 그 다음에 다양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가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게 이제 수출까지 하는, 그리고 수출하다 보면 당연히 3차 산업의 종사자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루어지면서 도시화는 변해간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후보 피셔의 지역 발전 5단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크라센 펠리크의 도시 발전 단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도시라는 게 이게 중심이 있고, 그죠? 가운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 이게 이제 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는 우선 도시라는 게 이제 중심부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교외 지역은 별 안 늘어나죠. 초기 단계는 이제 중심만 일어난다. 그러나 이제 절체로 보면 플러스, 약하지만 플러스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는 단계가 되죠. 그러면 상당히 늘어나는 증가율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늘어났다가 미약하게 늘어나지만 중심부에 하면 급격히 또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로 가면 약간 기울게 됩니다.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죠. 그건 뭐냐면 여기도 플러스이긴 하지만 약간 뭔가 좀 증가하는 게 적다. 절대량은 늘어나지만 기울기가 좀 적어지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3단계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여기가 마이너스 되기가 시작합니다. 오히려 바깥에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들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단계가 되는 겁니다. 4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게 줄어드는 거죠.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1단계는 여기쯤 되고요. 2단계가 이제 급하게 이런 거, 기우는 거, 그 다음에 4단계가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체로 꺾어지거나 뭐 수평으로 가거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단계로 가면 여기 인구도 감소되고 여기 인구도 감소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량이 5단계 가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6단계로 가면 아주 여기 중심 지역이 많이 감소되고 여기는 적게 감소되니까 많이 감소되고 여기는 적게 감소되는 감소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6단계로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긴 해요. 일반적인 현상인데 마지막 단계 감소되는 이 지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이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협의에 아주 이제 인구들이 모여들다가 그다음에 주변으로 확산되다가 주변으로 외곽으로 아예 빠져나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화의 단계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또 도시화의 단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우리 이 도시 기사 응시를 하는 분들은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 개발, 도시화 단계하고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도시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리면 역도시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난개발은 뭐냐면 자 도시시가지는 어떻게 이제 예산을 만들어서 관리도 잘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되는데 주변에 막 그냥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개발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난개발이라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의 의미에서 보면 결국에 이제 무계획이라는 거거든요. 무계획. 근데 무계획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집을 짓고 하는데 왜 계획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도로, 그죠? 공원, 학교,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적절히 갖추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옥들이, 주택들이 이렇게 들어서면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집만 막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위생 문제에 막 하수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투자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난개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